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50대 이후는 다운힐, 내리막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나이를 전환점으로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놀랍게도 50대 이후가 오히려 더 잘 풀리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50대 이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나은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민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늘 아침 6시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회사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강 씨에게 악몽 같았습니다. 평생 회사만 보고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제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그저 회사에 국한된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을 때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제 뭘 해야 하지? 밤이 되면 이런 고민이 꼬리를 물며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던 강 씨는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일이 뭐였더라? 아, 맞다.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었지. 그 길로 그는 20년 동안 서랍에 묵혀두었던 오래된 DSLR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문득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찍은 사진은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포착하며 오랜만에 가슴 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동네 곳곳을 누볐습니다. 사람들의 웃는 모습, 길가의 작은 꽃들, 노을에 물든 하늘, 그의 SNS에는 차곡차곡 사진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진 몇 장에 누군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너무 멋지네요. 작가님이신가요? 그 댓글 하나가 강 씨의 마음속에서 잊혀졌던 자신감을 깨웠습니다. 그는 사진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듣고 촬영 기법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자 사진 클래스를 열었고 그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수강생들도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는 사진집을 출간하며 강연 요청까지 받는 유명한 사진 작가로 활약 중입니다. 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사진이 그냥 제게 위안이 되는 취미였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제약이 아니라 핑계였던 것 같아요. 강민수 씨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위로를 줍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좋아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 답이 어쩌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씨는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며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자녀들은 타지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남편과 단둘이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그저 쉰다는 생각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지고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이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지내야 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씨는 병원을 찾았고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기분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런 이 씨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집으로 오는 길에 주민센터 벽보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노래교실 회원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 나이에 가서 뭐 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하지만 며칠 뒤 이 씨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날 노래 교실에 들어섰을 때 이 씨는 긴장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친해 보였고 자신만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갈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사님이 웃으며 제게 다가와 어서 오세요. 함께해요. 라고 하셨죠. 그 한마디가 이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노래 수업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이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같이 차 한잔 할래요? 그날 이 씨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달 뒤 이 씨는 노래 교실의 단골 회원이 되었고 다른 회원들과도 친밀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노래 교실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과 여행도 다니고 일주일에 2번씩 돌아가며 서로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밥을 차리고 웃고 떠드는 날은 정말 행복해요. 예전처럼 혼자라는 느낌도 외로움도 없어졌어요. 지금 이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노래 교실에 가던 첫날이 떠올라요. 그때 내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거더라고요. 이정희 씨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지금 혹시 외로움에 지쳐 계신가요? 작은 모임에 참석해 보거나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는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준호 씨는 58세에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 시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퇴직 직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하느라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에서 보내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맞는 걸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던 어느 날 손녀가 집에 놀러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어 할 줄 알아요? 저랑 영어로 얘기해요. 손녀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박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ABC밖에 몰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문득 손녀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영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손녀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고 내 시간도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야. 박 씨는 스마트폰에 영어 학습 앱을 설치하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애플 하나를 외우는데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5분이면 외울 걸 30분이나 걸렸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는 매일 하루 30분씩 앱을 켜고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손녀가 추천해준 영어 동화책을 읽으며 단어를 적고 유튜브 영상으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문장을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오, 나도 영어를 조금씩 할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그는 동네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망설였어요. 내가 봉사활동에서 통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제 영어 실력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보고 뿌듯했죠. 지금 박 씨는 매주 외국인 교인들과 소통하며 교회의 통역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단순히 영어 실력을 쌓는 것뿐 아니라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넓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영어를 배우는 게 내 나이에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느낀 건 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배운다는 게 제 삶에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배울까라는 기대감에 하루를 시작해요. 박준호 씨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스마트폰 앱, 동화책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시작한 도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례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작은 도전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는 젊은 시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49세가 되던 해 예기치 못한 경기 불황과 맞물려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식당을 접게 되었습니다. 평생 손님들한테 받은 사랑과 신뢰를 잃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식당 문을 닫고 난 후 김 씨는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답답함이 밀려왔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버거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렇게 50대 초반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김 씨는 어느 날 동네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 회원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으로 공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첫날 물레 위에서 흙을 만지던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뿌듯했어요. 처음 완성한 도자기는 컵도 그릇도 아닌 어딘가 어설픈 모양의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그 항아리를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 작은 항아리가 저한테는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주 공방에 나갔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흙을 빚고 유약을 칠하며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6개월 후 공방에서 작은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만든 도자기들을 전시하며 조심스럽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 중 한 명이 그녀의 작품을 보고 구매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가 제가 만든 걸 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 일을 계기로 김 씨는 도자기 만들기를 더 열심히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도자기를 만드는 즐거움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소규모 도자기 클래스를 운영하며 자신처럼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서 항상 첫 수업 날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나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면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길이 처음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어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실패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삶의 한 구석에서 작은 흙 한 덩이를 빚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그곳에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들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도 늦지 않았다는 것. 50대, 60대, 그 이후에도 우리 삶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변화와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작은 시도조차 겁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사례들이 증명해 주듯 우리의 삶은 작은 변화와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강민수 씨는 사진이라는 소소한 취미로 새로운 삶을 열었고, 이정희 씨는 한 번의 작은 용기로 노래 교실에 발을 들여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인생의 활력을 되찾았고, 김영희 씨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도자기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듯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공방의 문을 두드리는 것,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아니면 오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처럼 작은 시작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도전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대신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노후산책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그리고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희망과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